솔직히 지난 크리스털 팰리스전에서 손흥민이 오랜 부상을 털어내고 출전한 모습을 본 순간 다가오는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 결과가 서서히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그 무대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장면은 우리 맨체스터 시티와의 이적 이야기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발부상으로 고생했던 손흥민이 8경기 만에 팰리스전에서 그라운드를 다시 밟았고 다가오는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는 완벽히 회복된 상태로 선발 출전할 것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현지 분위기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결승전에서 손흥민을 직접 상대하게 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아모림 감독은 물론 손흥민의 영입을 꾸준히 원해온 맨시티의 펩 감독까지 손흥민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영국 현지에서 큰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좋아요 버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벌써부터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손흥민이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물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설적인 공격수 티에리 앙리는 이에 대해 손흥민을 두고 다소 냉정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다가오는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손흥민의 출전 여부는 경기의 판도를 가를 중요한 변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최근 크리스털 팰리스전에서 손흥민은 오랜 부상을 털어내고 교체 출전해 특유의 폭발적인 스피드를 다시 보여주며 건재함을 입증했습니다.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결승전을 앞두고 손흥민은 통합 베스트 11의 왼쪽 공격수 자리에 이름을 올렸고 이는 손흥민이 이 경기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손흥민이 오랜 부상을 겪었던 만큼 결승전에서는 교체 카드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해리 케인이 긴 부상 끝에 무리하게 선발로 출전했다가 제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것이 토트넘의 우승 실패로 이어졌다는 사례를 들어 손흥민에게도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상황은 해리 케인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미 크리스털 팰리스전에서 손흥민은 복귀전을 치르며 경기 감각을 끌어올렸고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예정된 리그 경기에도 출전하며 실전 감각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손흥민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만 만나면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손흥민이 이번 결승전에서 토트넘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흥민의 부상 소식을 전해들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아모림 감독은 자신의 생각을 전했는데요. 드디어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시나리오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마음 한구석에서는 손흥민이 이번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나서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프로의 자존심과는 별개로 상대 입장에서 그의 존재가 주는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크리스털 팰리스전에서 손흥민이 교체 출전하는 장면은 제게 무척 복잡한 감정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저 단순한 복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놀림은 오랜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가볍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결승 무대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는 듯한 인상을 받았죠. 이제 손흥민의 결승전 출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요즘 들어 저에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손흥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을 상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그를 완벽히 봉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말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손흥민을 상대로 다양한 수비 전술을 시도해봤습니다. 2명, 3명의 수비수를 동시에 붙이고 라인을 낮춰 대응하고 공간을 내주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손흥민은 빈틈을 찾아냈고 순간의 방향 전환이나 빠른 속도로 모든 계산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의 플레이는 단순히 스피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 흐름을 읽는 감각과 시야, 그리고 결정력까지 겸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손흥민을 막기 위해 수비 자원을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에게 지나치게 시선과 수비가 쏠리는 순간 토트넘의 다른 공격 자원들에게 엄청난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그런 공간을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팀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셈입니다. 손흥민에게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 밸런스를 유지할 것인가? 답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 코칭 스태프와 저는 남은 시간 동안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손흥민을 효율적으로 억제할 방법을 찾아낼 계획입니다.
현 시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처는 손흥민이라는 개인을 봉쇄하려 하기보다는 그에게 결정적인 패스가 전달되지 않도록 중원에서부터 압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피니셔가 아니라 팀 전술의 중심에 있는 선수입니다. 그의 움직임은 동료들을 살리고 상대 수비를 흔들며 공간을 만들고 흐름을 주도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선수를 막아낸다는 건 단순한 전술적 접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손흥민이 결승전에 출전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경기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복잡한 퍼즐을 풀기 위해 모든 역량과 집중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아모림 감독은 이와 관련해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고, 맨체스터 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 역시 유로파리그 결승전이 맨시티와 손흥민의 이적 가능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토트넘의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계약은 없었지만 저와 손흥민의 이름이 함께 거론될 때마다 영국 현지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그 기대가 때로는 과열될 정도로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우리 맨체스터 시티와 특별한 연결고리처럼 느껴져 왔습니다. 사실 이번 유로파리그 결승전은 우리 맨시티의 경기도 아니고 우리가 속한 대회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가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결승전을 유독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품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왜 펩은 이 경기에 이렇게 집착하는가? 왜 하필 손흥민인가? 그 물음들에 대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시즌을 손흥민은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시간 동안 토트넘의 상징처럼 손흥민은 토트넘에 남아 있었고 수많은 팀 동료들과 함께 수많은 도전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중 어느 누구도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은 채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한 채 팀을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 손흥민은 팀 동료들의 이별을 지켜보며 토트넘에서 우승 트로피를 드는 것으로 자신의 시간을 완성하고 싶다고 말해왔습니다. 그것이 우리 맨시티가 손흥민을 가장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손흥민의 전성기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그는 여전히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선수입니다. 기량과 전술적 융합 능력을 갖춘 선수로 손흥민은 맨시티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력으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손흥민에게 보여줄 최소한의 신뢰입니다. 이번 결승전은 손흥민의 커리어의 갈림길이자 우리 맨시티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손흥민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TV였습니다.